오늘부터 우리 WPF 진행하려고 해요. 그죠? 사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WPF도 하고자 하면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C샵을 기본적으로 배워왔고요. 얘가 사용하는 비하인드 코드 비하인드 쪽은 C샵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화면 디자인 쪽은 저희가 맡을 역할이 좀 작죠, 그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WPF 같은 경우는 그 화면 디자인 쪽하고 코드 비하인드 쪽을 이제 조금 더 분리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기존에 있던 윈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한 상황이고, 그 불리한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사실 버튼 클릭 이벤트로 처리했지만 이벤트로 처리하기보다는 액션으로 처리하고 이런 코드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안에서 코드 비하인드에서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C샵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내용을 볼 건데 다음 주까지, 그죠?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만, C샵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WPF에서 화면 설계 쪽, 그 다음에 MVVM으로 가기 위해서 뷰 화면과 뷰 모델하고 이제 뷰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얘들은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MVVM에서 M은 우리 어차피 MVC 할 때 M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 쪽을 뷰하고 뷰 모델을 분리시켜서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처리하는, 이게 이제 여기 WPF의 주 포커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WPF 찾아보시면 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 교재는 아니면 아주 두꺼운 교재 같은 것들밖에 없어서 좀 간단하게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번역서예요. 번역서고 원서의 원저자 사이트가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 내용에서 저랑 같이 따라가는 것도 여기에 소스가 있고요. 제가 오늘 거기에 기본적인 소스는 지불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1장, 2장은 조금 서론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WPF 애플리케이션 생성, 그 다음에 4장이 이제 뷰하고 뷰 모델에 대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모양 사용자 정의라고 해서 좀 예쁘게 꾸미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이 코드 쪽에서 조금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6장이 이제 MVVM 패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작죠. 책도 굉장히 작고, 책의 한 4분의 1은 연습 문제고 따라하는 부분이고,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오늘은 그래서 인트로덕션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PF는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WPF라고 하고요. 이전에 개발된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용 .NET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NET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C샵 전에 이제 C++을 가지고 사람들이 개발 프레임워크로 많이 사용했던 게 MFC였죠. 그죠? 근데 MFC도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스의 개념을 제공하면서 화면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C샵이나 MFC나 우리가 C샵에서 윈폼도 사실은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보기엔 GUI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디자이너 관점에 봤을 때는 코드를 모르고는 정말 디자이너가 디자인만으로 뭔가를 구성을 하기에는 한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게 이 WP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윈폼,
MFC, 뭐 자바의 스윙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도 있지만 개발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딩 언어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폼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죠? 폼 안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요. 뉴 버튼, 버튼의 텍스트는 by stop, 레프트 위치가 20, 탑이 40. 클릭하게 되면 밑에 클릭 버튼 클릭 메서드를 써라. 그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지만 이게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코드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 뭐를 하다가 무슨 애플리케이션, 그 숫자 누르는 거 있죠. 1에서 25까지 누르고 나면 26부터 50까지 해서 몇 초 만에 맞추는지 누가 치매 테스트 하라고 이제 그 앱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꼬맹이랑 같이 막 하다가 이거 엄마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러면서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서 그 전에 이제 그 유니티로 게임을 몇 개 만들어서 해줬더니 재밌어 하더라고. 같이 이제 조금 하면서. 그래서 이거 엄마랑 같이 만들자, 금방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윈폼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버튼을 25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배치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코드로 들어가서 배열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조금 하다가 보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전혀 코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폼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개발자의 트레이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외관이 쉽게 안 되고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약간 WPF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UI 쪽의 경험을 코드를 사용해서 작성하지 말고 그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디자인돼야 한다라는 게 여기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자이너는 이 코드를 편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코딩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C# 코드를 편집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코드에서 외관에 대한 어떤 단서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디자인을 어렵게 한다. 사실 이 저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UI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영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더하지만 마블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더하지만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왔을 때만 해도 화면 이렇게 씩 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UI들이 있었어요. 영화 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발자에게 그런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코드 비하인드 쪽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코딩화해서 못한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의 UI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이 WPF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코드와 논리 코드를 분리하자. 자, WPF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디자이너는 외관에 대한 작업을 하고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작업을 하자. 그래서 외관에 대한 작업은 우리가 그 웹 같은 경우 보시면 HTML 파일하고 CSS 파일로 해서 외관을 다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데스크탑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HTML 자체는 좀 가지는 게 좀 작아서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사용하는 XML 어플리케이션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마크업 랭귀지를 하나 개발을 했고요. 이거 안에서 뭐를 해결해요? 디자인 쪽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에는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해요. 우리 윈폼에서도 파셜로 분리해 놨죠. 하나의 클래스를. 마찬가지로 WPF도 하나의 화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테스트.재물 파일과 테스트.재물.C#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면은 재물로 해서 XML 형태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는 C샵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 다음에 따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C# 파일로 해서 존재하는 게 WPF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파일을 사용해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쪽, 개발자는 각자 자신의 파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WPF의 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보시면 컨트롤을 조합해요. 컨트롤들 보시면 우리가 윈폼에 제공되는 컨트롤보다 작아요. 종류가 작지만 확장성이 훨씬 더 커요. 윈폼에서는 버튼에다가 체크박스를 넣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튼은 그냥 버튼이지 버튼에 enable 체크 뭐 이런 속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WPF 같은 경우는 재물을 이용해서 어디 안에 버튼 안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체크박스도 넣을 수 있고 다 포함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해상도에서 픽셀로 하게 되면 화면 해상도가 커지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 독립적인 픽셀을 사용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구분하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부분과 비즈니스 로직적인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도구이고 디자인에 관련되는 단순하게 그냥 마크업 랭귀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지 를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언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넷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뒤에 예제 나올 건데 우리 뭐 버튼 만들려면 new 버튼 해서 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태그로 해서 바로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들이죠,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2013 버전 이후에는 17 버전인가 이후에는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자동으로 같이 깔리고요. 여기서 디자인 작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디자이너는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코드 비하인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WPF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생성해 봅시다. 계속 같은 얘기예요. 자, 개발자하고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디자이너는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개발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디자이너가 먼저 골격 디자인을 하겠죠, 그죠? 골격 디자인을 해서 주면 의 개념보다 같이 이거는 패러렐하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있으면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하고 디자이너가 외관 느낌을 개선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작업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WPF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아, 이런 형태 맞아. UI 이런 보여주기가 쉽다는 거죠. 옛날에는 외관 쪽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을 먼저 하고 화면을 나중에 하면 프로토타입이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발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컨트롤을 추가하는 방법은 뭐 윈폼에서 했던 것처럼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을 끌어다 놓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재물 파일에서 바로 XML 요소를 추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정교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일단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하시고요. 자, 새 프로젝트에 가셔서 혹시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안 깔려 있으면 까셔야 돼요. 우리 단넷의 WPF 앱으로, 단넷 프레임워크의 WPF 앱으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아마 WPF 앱 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오늘은 그냥 테스트 해 볼 거여서
테스트하고 있다가 우리 연습 문제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열려요. 그죠? 여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사용을 할 건데 이 문서 개요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옆에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 속성창 우리 똑같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그 중간에 있는 화면이 출력을 나중에 디버깅 하거나 하면 보여줄 거니까 조금 줄이고요. 여기 화면이 크게 두 가지 화면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내가 지금 저는 세로로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분리하면 이쪽에 화면이 보여주고 이쪽에 재물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합니다. 아마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디자인 옆에 그 창 바꾸기 하시면 코드를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는 작업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정해서 이제 나중에 코드 작업 많이 하실 때는 여기서 보시면서 그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솔루션 탐색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기본적으로 지금 재물 파일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2개 만들어졌어요. 어플리케이션 app.재물 파일에 밑에 확장해서 보시면 .c# 파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메인 윈도 재물 파일 안에 확장해서 보시면 메인 윈도 재물 c# 파일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항상 2개씩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윈도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기 도구 상자에서 가장 쉬운 버튼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게 돼요. 윈폼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죠? 네, 조금 더 디자인 쪽에 포커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 밑에 재물 파일을 한번 보시면, 자, 재물 파일은 지금 제일 바깥에 태그, 우리 지난번에 그 DB 하기 전에 XML로 잠깐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XML은 이렇게 태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하고 하위의 개념이 있고요. 지금 윈도우 태그 안에 얘들은 배치 관리자예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서 중간에 버튼을 하나 넣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나중에 뭐 캠퍼스를 쓰든 스택 패널을 쓰든 닥 패널을 쓰든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요소들은 이 그리드 레이아웃 안에 넣든지 뭐 따로 레이아웃을 또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버튼 지금 잠깐 한번 보면, 자, 버튼 안에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있죠. 그죠? 프로퍼티에 보시면 버튼은 컨텐츠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여지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블럭하고 텍스트 박스가 있는데, 텍스트 블럭 박스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값이 텍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나 뭐 체크 박스나 버튼이나 이런 종류들은 전부 컨텐츠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컨텐츠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윈폼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보여지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horizontal alignment라든지 지금 자동으로 들어간 거죠. 마진 값이라든지 vertical alignment는 탑 기준으로 width는 259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치 독립적인 그 픽셀 값으로 해서 0.1, 1이 0.25, 그러니까 50이면 2.5cm 정도 되는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 파일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만 한번 설명 한번 보고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걸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단순 컨트롤, 우리 컨트롤이 지금 보시면 단순 컨트롤 안에 보시면 기본 컨트롤과 멀티미디어 컨트롤, 그리기 컨트롤,
컨트롤, 그 다음에 컨텐츠 컨트롤. 아까 버튼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걸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작은 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컨트롤을 모양 변경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을 쉽고 완전하게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레이아웃에 그리드는 전체를 보여주는 형태로 많이 쓸 때 그리드를 쓰고요. 지금 스택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포개어지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택 패널로 해서 이제 텍스트 블럭 있고 텍스트 박스 있고, 우리 지난번에 윈폼에서 라벨 많이 사용했었죠.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에요. 라벨이에요. 네, 라벨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쓸 거예요. 확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글자를 보여주는 용도로 쓸 때는 텍스트 블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패스워드 박스, 이런 형태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지금 바깥에 메인 윈도우 제물 파일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스택 패널로 하시고요. 여기 그리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스택 하면 바로 뜰 거예요. 그러면 닫는 태그까지 같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텍스트 블럭, 텍스트 속성에 텍스트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그죠? 블럭. 닫는 태그를 따로,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그냥 슬래시로 해서 바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프로그레스 바는 너비 줄 수 있고요. 위드스 60, 그 다음에 헤이트 높이죠. 20. 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레스 바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밸류 값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밸류. 처음 밸류 값을 50 정도로 줘봅시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도 똑같이 추가할게요. 그래서 밸류를 5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를 60 똑같이 줄게요.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슬래시만 하시면 자동으로 닫힐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박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값은 패스워드로 해서 들어가요. 뭐 헬로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메인 윈도우 보여지고요. 위에 텍스트 블럭 있고 텍스트 박스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레스 바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50, 그 다음에 슬라이더 들어가 있고요. 패스워드 박스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물 코드입니다. 중지하고, 자, 조금 설명을 더 보고, 그래서 해보시면 화면 디자인하는 게 처음엔 조금 어색하지만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해요. 나중에 레이아웃까지 배우고 나시면 그냥 끌어다 쓰는 것보다 재물에서 그냥 태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 태그 사용하셔서 소스 하고 보시면 여기 이제 상대 주소로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바로 떠요. 그럼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헤이트
스트레치는 뒤에 속성 값이 유니폼이 있고 필이 있고 그죠? 그래서 확장해서 가득 채우는 속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영상 미디어 엘리먼트로 해서 소스 주시고 헤이트 주시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한 그 크기들은 전부 다 장치 독립적인 DPI라고 하나요? 그 뭐죠? 네. 그 픽셀을 사용하는데 0.5mm 기준이고요. 그래서 50이라고 넣으면 2.5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넣으시면 이렇게 이미지 가져오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컨트롤 받고 두 번째 그리기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저번에 여러분이 아마 저거 하실 때 두 번째 과제 하실 때 그리기 많이 쓰셨죠, 그죠? 그래서 뭐 펜슬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 사용해서 안에 어떻게 채우고 이런 속성 값들을 주셨잖아요. 네,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제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엘립스로 해서 타원 그리겠어요. 원도 가능하고요. 위드 스테이트 같으면 원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바깥에 채워지는 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주실 수 있고요. 사각형 렉탱글로 위드스 100, 헤이트 100, 그 다음에 필 스트로커 이렇게 해서 그리기 컨트롤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패스 컨트롤은 그 점 포인트들을 배열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하는 게 패스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나중에 좀 찾아서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컨트롤이에요. 컨텐츠를 가진 모든 컨트롤이고요. 컨텐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계열 보시면 버튼, 토글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는 뭐죠? 이렇게 가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더를 주고 안에 버튼을 넣으면 가에 선을 더 추가를 한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스크롤 뷰어를 넣어버리면 스크롤 바가 다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윈폼에서는 그 스크롤 뷰를 만들어 있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요소에도 다 스크롤 뷰어를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깥 태그에 스크롤 뷰어를 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뷰박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박스 형태로 해서 뭔가 처리를 할 때 뷰박스를 쓰는데 뷰박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보시면 자, 버튼이에요, 그죠? 그래서 버튼에다가 바로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버튼 안에 내가 버튼이 보여지는 안에 컨텐츠로 뭐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패딩은 안에 여백입니다. 여백이고요. 요렇게 버튼 태그를 감싸움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컨텐츠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버튼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체크박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안에는 뭐를 넣었어요? 텍스트 블럭을 넣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 줄짜리 체크박스 아니라 그 안에 텍스트 블럭을 넣음으로 해서 여러 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가지는 게 이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스크롤 뷰도 보세요. 지금 바깥에 사각형 그렸죠, 그죠? 사각형의 크기가 얼마예요? 200 by 200이에요. 근데 바깥에 아이고 어디 갔어? 네, 바깥에 스크롤 뷰어를 줬어요. 그래서 호라이즌틀 스크롤 바 비저빌리티를 오토로 해놓고 스크롤 바가 크기가 100 by 100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각형에 얼만큼만 보여요? 100 by 100만 보이고 스크롤 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컨트롤을 감싸서 모든 컨트롤에 테두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버튼 컨트롤 주고 바깥에 보더를 줘서 바깥에 백그라운드 색깔 주고 그 다음에 코너 레디우스라고 해서 코너 이렇게 꺾이는 거 있죠, 여러분. 약간 이쪽이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이쪽은 또 이렇게 꺾이거나 하는 거는 요 값을 조정함으로 해서
여백을 주는 값을 조정함으로 해서 얼만큼 이렇게 타원으로 깎이는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패딩, 위드스, 헤이트 주고 안에 버튼을 넣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뷰박스. 필요한 모든 크기로 컨텐츠를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뷰박스는 자체 제약 조건을 준수 가능하게 컨텐츠를 위아래로, 그러니까 크기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바깥에 크기를 맞춰서 이 크기에 이 버튼을 스트레치 시켜서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잘리지 않고 스트레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 뷰박스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크기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본 컨트롤들 그냥 넣어서 몇 가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스택 패널 안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여러분이 일단 넣을 거라서 제가 조금 구분해 놨고요. 일립스로 해서 위드스 100, 헤이트 100. 그죠? 그 다음에 휠은 앨리스 블루.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뭐 다른 베이지 뭐 이런 색깔 밑에 다 뜹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예,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디자인 쪽에 같이 보시면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색깔 너무 연하게 준 것 같아요. 100 x 100으로 해서 이렇게 원 넣을 수 있어요. 렉탱글도 마찬가지. 거기에 스크롤 바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물 쪽에 하는 거는 우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재물 코드를 이해는 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분리는 되지만 이 코드 개발자 입장에서 이 코드의 세세한 항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 구성이 어떻고 내가 이 버튼에다가 나중에 이벤트 처리를 하려면 이런 여기다가 다 이벤트 처리 코드를 일단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따 충분히 연습해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찾아서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할 때 우리 도서 관리할 때 보시면 윈도우 폼 하나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도서 정보 누르면 또 윈도우 폼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정보 하면 또 띄우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웹처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처럼 그런 형태를 약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떤 형태를 사용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안에 프레임 컨트롤을 넣어요. 프레임 컨트롤을 넣고 이 프레임 컨트롤 안에 뭐를 불러올 수 있냐면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페이지를 다르게 불러옴으로 해서 하나의 윈도우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페이지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우리 지난번처럼 윈도우 폼처럼 폼을 새로 만들어서 윈도우를 새로 만들어서 작업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대부분이 하나의 창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 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탐색 시스템 사용할 때 화면의 기본은 페이지가 되고요. 이 페이지가 하나의 프레임 컨트롤 안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컨트롤은 하나의 윈도우에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윈도우, 하나의 프레임을 여러 페이지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는 보시면 똑같이 재물 파일이고요. 테두리나 창 관련 속성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윈도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추가할 때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할 때
하이퍼링크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이퍼링크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라벨로 해서 하이퍼링크 내비게이트 URI가 이 페이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여지는 건 페이 나우죠. 그죠? 그러니까 페이 나우를 하이퍼링크 줘서 클릭하게 되면 어느 페이지로 간다는 거예요. 페이먼트 재물 파일이 이 프레임으로 다시 로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코드 비하인드를 사용을 해서 다른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잠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메인 윈도에 이거를 다 지웁시다. 그냥 메인 윈도 안에다가 기본으로 자, 그리드 레이아웃 하나 집어넣어 놓고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는 닫는 태그를 따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로젝트에 와서 추가에 보시면 밑에 창이 있고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보이세요? 프로젝트명 위에서 오른쪽 누르셔서 추가 누르시면 우리 지난번에 뭐 여기 윈폼 있었고 클래스 있고 똑같은 화면이에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추가해 보세요. 그래서 페이지 1점 제물로 뜨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추가. 이름 그대로 주세요. 페이지 1점 제물 파일이 됐고요. 이게 페이지 1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이 페이지의 그리드 레이아웃 안에다가 뭐를 하나 만들까요? 자, 버튼 하나 만듭시다. 버튼에 컨텐츠를 백으로 합시다. 사실 백 바로 있는데 우리가 이거 버튼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닫으세요. 그러면 그리드가 전체 지금 행열인데 행과 열이 없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화면에 백이라는 단추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메인 윈도우 가서 여기가 백이 오면 만드는구나. 네, 일단 갑시다. 페이지 하나 더 만듭시다. 자, WPF F9에 저는 해서 페이지 하나 더 추가. 그래서 그냥 이름 그대로 쓸게요. 페이지 2. 그래서 자, 여기는 그리드 안에 우리가 텍스트 블럭 하나 쓰겠습니다. 텍스트 블럭으로 해서 얘는 텍스트 속성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얘가 페이지 2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줍시다. 여기 위에 페이지 2라고 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메인 윈도우의 제물 파일로 오세요. 메인 윈도우의 제물 파일로 오셔서 자, 여기에 무슨 컨트롤을 사용할 거냐 하면 프레임 컨트롤을 사용할 거예요. 프레임 컨트롤을 그리고 소스는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를 주시는데 반드시 상대 경로 형태 상대 아니고 지금 얘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슬래시를 반드시 넣어서 작업을 하고요. 처음에 우리 페이지 2 가지고 옵시다. 페이지 2점 제물 파일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바로 가지고 온 거 보이시죠? 메인 윈도우에 제일 바깥에 프레임이 있어요. 얘도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다가 우리 소스를 뭐를 갖고 왔어요? 페이지 2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다가 아까처럼 하이퍼링크 하나 넣을까요? 하이퍼링크. 자, 하이퍼링크에서 내비게이트 URI는 이렇게 해서 줍시다. 내비게이트 URI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페이지 1
재물 파일로 가도록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이라고 줍시다. 하이퍼링크가 바로 안 되는 것 같죠? 내비게이트 URI는 하이퍼링크가 안 먹히네. 아까 하이퍼링크가 다른 걸로 떴던 것 같아요. 그죠? 맞는데. 왜 바로 점으로 들어가요? 아! 죄송해요. 여기 넣을 수 없어요. 자, 요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 하이퍼링크를 제가. 네, 페이지 2 안에. 페이지 2 안에. 이거 잘라내서요. 지금 여기는 그냥 메인 프레임에 프레임 소스로 해서 페이지 2만 가지고 온 거고요. 페이지 처음 불러오는 페이지 2 안에다가 텍스트 블럭 밑에다가 페이지 2야 라는 거 밑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줘도 안 돼요. 얘를 못 불러오네요. UI 안 되네. 이거 텍스트, 이거를 그냥 페이지 1이 안 되나요? 여기에 적어 줍시다. 텍스트. 자, 여기에 컨텐츠를 둡시다. 텍스트, 블락. 텍스트, 페이지 1. 안 들어가네요, 이게. 콜렉션. 사전에 주고올 수 없어요. 자, 요거 빼고요. 안 되겠어요. 하이퍼링크 빼고요. 죄송해요. 버튼으로 넣을게요. 자, 컨텐츠는 페이지 우리가 1으로 지금 가려고 하죠. 그죠? 네. 1으로 해서 자, 버튼을 일단 넣어 놓습니다. 여기를 스택 패널로 바꿀게요. 그리드 하면 전체가 덮여져서요. 네, 여기 페이지 2고 페이지 1으로 가는 버튼을 만들었고요. 자, 페이지 1을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코드 비하인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속성처럼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이름을 주시면 그거를 코드 비하인드에서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새 이벤트 처리기로 뜨죠. 이 상태에서 그냥 탭 주시면 버튼 클릭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페이지 2에 C샵 파일 한번 보세요.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버튼 클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우리 두 번째 방법인 요 방법을 추가하도록 합시다. 요거를 내비게이션 서비스 점 내비게이트 여기 내비게이션 서비스 점 내비게이트 그 다음에 new URI로 해서 하나 만들게요. 여기가 명령어고요. new URI를 하나 만들 건데요. 위치 그래서 페이지 1점 재미
그다음에 URI kind의 relative URI kind 점 relative 상대 주소로 URI kind 점 relative로 해서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게 내비게이션 탐색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했어요. 메인 프레임에 제일 먼저 불러오는 게 페이지 2를 불러올 거고요. 페이지 2는 페이지 2라는 텍스트 블럭이랑 페이지 1으로 가는 버튼을 지금 하나 추가했고요. 이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넣으면, 그죠? 그 다음 페이지 2에 여기가 코드 비하인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사용해서 페이지 1으로 이동하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자, 페이지 1은 그냥 우리가 백이라는 버튼만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클릭될 때 다시 페이지 2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페이지 2가 떴죠. 제일 처음 메인 프레임에 우리가 프레임 소스로 해서 페이지 2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누르면 지금 페이지 2로 갔고요. 사실 여기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백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이 백 지금 버튼입니다. 그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URI로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탐색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창 안에 프레임 컨트롤을 만들고 그 프레임 컨트롤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화면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화면 간의 이동을 탐색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바로 안 되나 봐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죠? 이거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 보셔야 되는지, 그죠? 바깥에 라벨이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이따 연습 문제 그냥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재물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우리가 사용은 해봤는데 재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은 보시면 아까 여기 코드에 보시면 사실 위쪽에 제가 안 보였는데 페이지도 그렇고요. 지금 페이지도 재물 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죠? 이 속성에서 이게 네임스페이스예요. 네임스페이스예요. 재물 네임스페이스인데, 자, 지금 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속성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C샵에서 위에 유징해서 내가 뭘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앞에 거 풀로 안 붙이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물, 여기 뒤에 보시면 재물의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되는 거는 이 재물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물은 따로, 여기에 X 네임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디자인에 관련되는 거는 D로 사용할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 로컬에서 이름 정의를 해서 사용할 때는 이 로컬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의미, 이게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튼 같은 경우는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썼고요. 근데 버튼 안에 속성 중에 내가 이 버튼에 이름을 줄 거잖아요. 그럼 네임 속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X의 네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이 네임의 정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재물에서 이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임스페이스 X를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 디자인에 관련되는 거는 D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임스페이스 사용을 미리 선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접두어로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지금 바깥에 윈도우에 X 클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 정의할 때 이 클래스 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버튼에 네임을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요 X의 네임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X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네임 스페이스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버튼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그냥 아무것도 마킹하지 않고 쓰는 XML 네임스페이스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 버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튼 것들은 쓰면 되는데 네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X로 줬어요. 여기서 정의하는 것들은 X 컬런으로 해서 X네임, X클래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네임스페이스는 WPF 컨트롤들은 다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키워드들은 다 요 재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마 쓰시다 보면 나중에 그 로컬 쓰시다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네임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재물에서 객체 생성, 인스턴스 생성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그냥 그 화면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만의 성격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한 외관 묘사의 도구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언어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SQL 언어 여러분이 굉장히 고급 언어죠. 어떻게 하라는 방법적인 거 안 하고 나 이거 필요해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고급 언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굉장히 여러분이 로지컬하게 어떻게가 아니라 뭐 이거는 이거 해, 이거는 이거 해라고 딱딱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문성의 언어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물에서 객체 생성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코드 비하인드에서 객체가 카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가. 그러면 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 카 해야 되죠. 근데 재물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프레임 그죠? 그냥 꺽쇠로 하게 되면 바로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좋겠죠. 그 복잡한 new를 언제 해야 되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네임스페이스 사용하는 거 보시면, 자, 지금 만약에 네임스페이스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클래스 카를 정의했어요. 클래스 카에 속성 프로퍼티로 해서 스피드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이렇게 new car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그 이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라벨이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이 보여지는 라벨이 아니라 이거를 바깥에 감사는 용도로 해서 자 밑에 것들의 네임스페이스 중에 BL이라는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요거를 의미한다. 우리 지금 비즈니스 로직을 BL이라고 정의하면 밑에서부터는 BL의 카를 생성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예요? 네임스페이스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해서 새로운 카를 만들고 그 카를 C로 가리키고 C 안에 있는 프로퍼티 스피드를 100으로 하고 컬러를 레드로 해라. 근데 이게 재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임스페이스 BL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BL의 칼을 생성해라. 스피드는 100이고 컬러는 레드고
이렇게 된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이거는 코드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사용자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아까 카 있었어요. 그죠? 카 있었고, 그 다음에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더해서 카의 프로퍼티 안에 드라이버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카를 생성할 때 카의 스피드하고 컬러는 할 수 있지만 이 휴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휴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조형으로 줘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다시 C샵으로 가요. 다시 C샵으로 가요. 그죠? 지금은 클래스만 정의했는데 이 클래스의 의미 자체가 휴먼 클래스가 따로 있고 카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카 클래스의 레퍼런스에 뭐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는 어쨌든 뭔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카의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는 휴먼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자, 비즈니스 로직일 땐 보세요. 일단 휴먼 하나 만들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휴먼의 속성 값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카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카의 속성 값을 하면서 이 드라이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휴먼으로 매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게 재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시면 자, BL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 밑에 라벨 안에서는, 그죠? 이 공간 안에서는 범위를 주는 거죠. 먼저 뭐를 만들어요? 카를 만들어요. 카의 컬러는 레드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를 만들어요? 카의 드라이버도 바로 이 밑에서 휴먼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코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지 않은 사람들, 이 객체 생성 인스턴스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층적으로 보면 카는 컬러가 있고, 그럼 드라이버는 정의할 때 실제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생성 아니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카의 드라이버는 여기서 실제로 생성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 안에 휴먼을 생성하고 속성을 이렇게 줘서 이 드라이버가 이 휴먼이 이 카의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 바로 카를 이렇게 만들면서 칼라주고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바꿔. 이런 식으로 객체 인스턴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재물 코드입니다. 자, 재물에 이제 이름 속성들을 쓰실 건데요. 그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재물 X를 이용해서 S 컬런으로 해서 네임을 주면 돼요. 자, 이 네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코드 비하인드나 이런 데서 얘를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보여줄 때는 이 네임을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코드 비하인드 같은 데서 여러분이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텍스트 박스에 넣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하라고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에서 테스트 하잖아요. 이 아이디가 뭐고 하면 이 값을 가지고 와야죠. 그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할 때 이 버튼을 가리킬 때 쓰는 게 X네임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재물 안에다가 우리가 칼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죠? 칼을 생성했고요. 그 코드 안에서 생성할 때 여기 보시면 마이카의 컬러를 블루로 바꾸고 여기 처음 레드로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블루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명명할 때 요 네임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아까 제가 버튼 먼저 넣었는데요. 이벤트 선언하는 것도 속성과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로 해서 넣을 수 있어요. 지금 클릭 누르면 버튼 클릭을 수행하고 마우스 레프트 버튼을 다운하면
헬로우 메서드를 호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그 코드 비하인드에 여러분이 이런 프로퍼티가 추가로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헬로우 안에 메시지 박스 쇼해서 헬로우라고 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버튼에 마우스 레프트 버튼을 다운하게 되면 이 헬로우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벤트도 속성처럼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포가 되잖아요. 태그에서는. 그래서 바깥에 그리드 레이아웃을 줬고요. 그리드 안에 버튼을 2개 넣었어요. 자, 근데 그리드에도 마우스 레프트 다운이 버튼 되면 헬로우를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드 안에 버튼 2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도 똑같이 마우스 레프트 버튼을 누르면 헬로우 1과 헬로우 2를 실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버튼, H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뭐가 수행되냐 하면 헬로우 1이 수행되고 헬로우가 수행돼요. 2개 다 수행돼요. 이게 이제 트리 형식의 지금 버블이나 터널 이벤트 유형이 내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안에서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가끔은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부터 이벤트를 처리해서 안으로 오는 형태의 이벤트 처리도 있습니다. 터널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를 누르면 헬로 2를 하게 되고 헬로를 수행하게, 2개를 다 수행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인데요. 안에 컨텐츠를 할 때, 그죠? 이 레이아웃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왜 보시면 바깥에 그리드가 있으면 버튼이 확 커졌죠. 스택 패널 안에 버튼을 넣었을 때는 그냥 기본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바깥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 크기 제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너비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 크기, 그다음에 부모 크기의 제한을 보고 이제 변경하는 값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깥에 이제 이런 패널 컨트롤들을 레이아웃 관리자라고 하고요. 캠퍼스나 아니면 스택 패널이나 닥 패널이나 랩 패널이나 뭐 유니폼 그리드나 그리드. 이 중에서 아마 많이 쓰시게 되는 게 여러분이 그리드랑 스택 패널, 그 다음 캠퍼스 정도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제들은 그냥 이따가 좀 찾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냥 대부분 쓸 거는 아마 그리드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몇 바이 몇으로 해서 대충 배치하는 형태로. 캠퍼스는 위치 지정할 수 있어요. 뭐 탑, 레프트 이렇게 할 수 있고, 닥 패널은 중간에 놓을 거냐, 그다음에 위에 놓을 거냐, 아래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이런 형태로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바깥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록 컨트롤에 보시면 리스트 박스나 컴보 박스나 위에 탭 들어가는 탭 컨트롤, 이런 것들 우리 다 예제들을 뒤쪽에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가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은 주로 화면에 대한 거, 재물 파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장을 해야지 조금 데이터를 연결해서. 근데 사실 내용은 여러분 4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오후에 4장을 대충 한번 훑어보고 재물 파일이 뭔지 다시 한번 좀 보고 오도록 합시다. 저희 조금 쉬고 여기 오늘 예제 파일 하나 쭉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재물 파일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재물 안에서 필요한 컨트롤들을 객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리시켜서 모델들은 여기서 만들지는 않아요. 뷰에 관련되는 객체들은 여기서 다 만드는 거죠. 아까는 예제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거기서 생성은 잘 안 해요. 네네. 페이지 하나의 프레임 내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여기 하나의 윈도우 창 안에 계속 여기 이 안에 페이지들만 새로 계속 불러오는 창을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가능한데 페이지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때는 유튜브가 계속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페이지 단위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의 필요한 경우 창을 따로 띄워는 줄 수 있는데 대부분 페이지로 안에서 네네네. 저 그 객체 생성한다는 게 네. 어떤 말인지. 우리 객체 생성? 중국 객체 생성. 아니 객체 생성은 아는데 여기서 어딨지? 여긴가 그 뉴카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 네. 여기. 네. 이게 네. 이거랑 지금 같은 지금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new car 해야 되잖아요. 카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카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이 유징 네임스페이스가 더 쉬운 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코드에서 new car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카 태그 쓰면 카를 하나 만드는 거. 그러면은 그 이거에 대한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파일이 있는 거죠?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버튼 썼던 거는 버튼 클래스가 있잖아요. 위에 네임스페이스에서. 그래서 그 클래스로부터 가지고 와서 버튼을 만드는. 그럼 만약에 카 클래스도 만들면 그 네임스페이스 줘서 그 네임스페이스를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주면 그냥 BL의 카 바로 쓸 수 있어요. 네. 오해 이거 디자인 좀 할게. 참이 디자인 깔았어. 원리 이게 같아. 아니, 참이 디자인 끝났죠. 이거 약간 그건데? 데스노트인데? 벌써 만들어버렸어. 참. 이름. 그 사람이 여기 제 이름 시간 하나씩 가시는 그 이제 이 새끼 죽이고 싶은 드디어 졸작 하나 만들어. 이거 올리면은 진짜 마음이 되겠다. 서비스가 남기리 가고 있어요. 너무 잘 들어가. 한 5초 정도. 뭐야? 크게 변경하면은 설명 가능한 영역인가? 원래 기계에서 손맛이죠. 기계 도장은
메뉴. 그라데이션. 이건 그라데이션이지. 벌써 패스워드 박스에 저것도 그라데이션 했어. 뭘 그래? 이거 저건 안 될 거야.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텍스트잖아. 텍스트가 내가 해서 HTML 해서 갖고 온 거지. 진짜 만들고 박수 쳐서 얘기해. 평점도 10점 만점에 11점. 어디 갔어? 5. 랜드 구성인데. 아, 백업. 오른쪽. 왜 있는 곳이지? 뭐. 아, 여기 있는 저 텍스트를 코드로 바꿔주는 될 수도 있어. 근데 저거는 내가 내 의미는 근데 이게 왜 연결되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프로젝트 새로 합시다.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 계속 가지고 갈 거여서요. 바이크 샵으로 합시다. 바이크 샵. WPF 앱으로 바이크 샵 하나 만드시고요. 저는 있군요. 잠깐만요. 네. 자, 바이크샵 지금 화면 구성 보시면 뒤쪽에 연습 문제가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네. 메뉴 제목이 있어요. 메뉴는 버튼 3개 만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텍스트 블럭으로 해서 그냥 뭐 나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버튼들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들이 이렇게 페이지들로 옮겨가는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할 건데요. 일단 여기가 이메일 서포트고요. 이메일 서포트. 얘를 누르면 우리는 어느 페이지로 갈 거냐면 contact.jmol 파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일단 우리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이 메뉴 화면부터 만듭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인 윈도에다 바로 만들지 말고 페이지를 작업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일단 페이지를 만들어요. 자, 바이크샵 프로젝트 위에서 추가, 그 다음에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이름을 메뉴.jmol로 해주시면 돼요. 자, 메뉴.jmol 만드시고요. 이제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그냥 버튼 3개 밑에 보여질 거여서 드래그 형태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다가 메뉴.jmol 파일 안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도구 상자에서 버튼 가지고 오셔서요. 대충 나중에 요거 크기 조정 같은 것들 하실 수 정렬 가능하니까요. 밑에서 크기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맞추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고, 자, 이 버튼의 첫 번째 버튼의 컨텐츠 부분을 프로덕트라고 넣어주세요. 프로덕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의 컨텐츠를 라이브 서포트.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데이터 관리도 여기서 할 거여서 같이 한번 서포트. 네. 라이브 서포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이메일 서포트. 자, 그 다음에 밑에 텍스트 블럭 하나 넣겠습니다. 박스 아니고요. 그냥 출력용으로 쓸 거여서 텍스트 블럭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블럭에 옆에 속성에서 하셔도 돼요. 텍스트 값을 adventure works라고 adventure 뭐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뭐 용인 웍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시고요. 얘의 폰트 옆에 속성창에 보시면 텍스트에 폰트 있죠. 그죠? 12에서 뭐 한 30 정도로 해볼까요? 더 50? 더 안 커지나요? 네, 뭐 좀 진하게 하셔도 되고 기울임 하셔도 되고 여기 옆에 바로 보이시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레이아웃 정렬로도 해서 이거는 레이아웃이네요. 안에서 배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둡시다. 네. 자, 이게 메뉴.jmol이에요. 자, 우리 시작하면 지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메뉴.jmol이 떠요?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죠. 왜요? 네, 지금 처음 뜨는 건 뭐냐 하면 메인 윈도우.jmol 파일이 뜨는 거예요. 근데 메인 윈도우는 앞에 코드 가보시면 그리드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드에서 프레임을 이용해서 페이지들을 불러오는 방법을 씁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프레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 소스를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와요? 메뉴. 자, 슬래시 넣어주시고요. 메뉴.jmol 로 해서 프레임 안에다가 메뉴.jmol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다시 수행해 보시면
메인 윈도 실행되고 버튼 3개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블럭 오고 그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에다가 바로 넣어도 되지만 창에 뭐를 사용해요? 프레임을 사용할 거예요.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그 탐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URI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면 이 프레임에 계속 다른 페이지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의 화면 구성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그 세 번째 메뉴에서 우리가 뭐를 누르면 이메일 서포트를 누르면 다른 화면이 뜨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에다가 추가 페이지. 그래서 재물 파일의 이름을 컨택이라고 주세요. 컨택트라고 저는 줬어요. 자, 컨택트는 얘도 그냥 한번 넣어볼까요? 저거를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 그냥인데, 자 일단 그냥 이따 그리드 쓸 거여서 자 컨택.점 재물 파일이 왔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텍스트 블럭 2개, 이메일 나중에 뭐 신청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텍스트 블럭 2개. 그 다음에 옆에 텍스트 박스로 해서 위에 이메일 주소를 쓸 수 있는 조금 긴 거랑 밑에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조금 큰 박스를 일단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 텍스트 블럭에 텍스트를 첫 번째 거를 샌더라고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텍스트 블럭을 메시지라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두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주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대충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아까 메뉴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메일 서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컨택.점 재물 페이지가 로드 되도록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윈폼처럼 여기 더블 클릭하시게요. 이렇게 되죠. 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메뉴 페이지,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메뉴 페이지에 이 세 번째 버튼 있었죠. 그죠? 자, 이 버튼에 무슨 이벤트가 추가된 거예요? 클릭 이벤트를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 클릭 이벤트에 메서드 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재물의 C# 파일에 이게 자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뭐를 할까요? 아까 내비게이션 서비스.점 내비게이트 메서드를 수행하라고 할 건데 자, 이 목적지를 정해 줘야죠. 그죠? URI 해서 우리가 어느 페이지로 가요? 컨택 점 재물 파일로 가고 뒤에 두 번째 인자는 주소의 값. 그래서 URI kind 위에 kind.relative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미콜론 아니에요, 그죠? 나 여기 안에 URI 생성해서 인자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메일 서포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화면 사이즈 때문에 조금 잘린 것 같은데요. 크기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백 이거 먹혀요. 그냥 돌아가죠.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작업은 그리드로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자, 라이브 서포트 누르면 디스커션, 그러니까 채팅 비슷하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디스커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다가 추가 페이지. 그래서 디스커션 재물 디스커션 재물 페이지로 추가해 주세요. 자, 얘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화면 구성이 이게 나중에 보여질 건 전체 화면에 위에 이제 누가 무엇을 보내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밑에 여러분이 그 채팅하는 것처럼 여기다 해갖고 내가 샌드 누르면 바로 여기에 보여지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드래그해서 해도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뭐를 사용해 볼 거냐면 그리드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그러니까 말고 밑에 재물에서 바로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게 실제로 여러분 나누면 그리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이 2개고 열이 2개로 한 다음에 이 칼럼을 스팬으로 해서 합치면 하나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레이아웃 사용해서 한번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 그냥 재물에서 바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여기 그리드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리드 안에 그리드는 그 그리드 안에 여러분이 먼저 칼럼이 몇 개고 로가 몇 개고 하는 칼럼 데피니션하고 그 로 데피니션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 점 들어가 보시면 칼럼 데피니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칼럼 데피니션을 먼저 여기다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칼럼 데피니션이 끝나면 뭐를 해요? 똑같이 grid.row definition을 똑같이 넣어줍시다. 그냥 꺽쇠하면 닫히지만 슬래시하면 닫히지만 꺽쇠하면 밑에 닫는 태그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칼럼을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개 가져갈 거면 로우를 몇 개 가져가시면 높이를 어떻게 가져가면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정의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너비만 할게요. 그래서 자, 칼럼 데피니션 데피니션에 칼럼 데피니션에 위드스 너비를 얼마로 직접 여기다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별 한번 넣어 보세요. 별. 그다음에 닫고. 자, 여기 밑에다가 칼럼 데피니션에 위드스 그다음에 100. 이거 다 이렇게 필요 없고 그냥 슬래시 바로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나 칼럼 2개 넣을 거예요. 칼럼 2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별이고 뒤에 거는 100이라는 건 뒤에 거는 크기가 고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창을 확장 한번 해보시면 뒤에 쪽은 이게 아무리 확장돼도 이 뒤에는 100으로 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앞에 다 해라 라고 할 때는 별로 주시면 돼요. 상대적인. 여러분이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00 이렇게 주셨어요. 1000, 50 뭐 이렇게 넣는데 바깥에 그 메인 윈도우 크기가 이거보다 작으면 잘려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별을 주면 화면 크기에 맞춰서 얘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별이고요. 나 칼럼 만약에 3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는데 얘는 100으로 하고 싶고 얘들 2개는 2대1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2스타, 2스타, 2별,
그다음에 얘는 그냥 별. 그럼 비율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비 조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로 데피니션도 2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 데피니션에 로는 뭐로 들어가야 돼요? 칼럼 위드 쓰고 로는 헤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헤이트를 똑같이 위에 거 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헤이트를 50만 줍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몇 칼럼 그리드 로에 얼마에 칼럼에 얼마에 거기에 필요하면 텍스트 박스 이렇게 바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교재는 이렇게 해서 바로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여기는 나중에 리스트 박스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리스트 박스를 넣을 건데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 하면 그리드에 그죠? 그리드에 지금 칼럼을 우리 합칠 거예요. 그래서 칼 스팸을 할 거예요. 칼럼 2개. 그 다음에 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로로 해서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해서 그리드.rom 로우는 만약 1로 주면 0 건너뛰고 1부터 해서 1, 0 여러분이 순서 상관없이 1, 0, 0, 1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칼럼 스팸 2개. 그 다음에 지금 로는 얼마겠어요? 자동으로 0이 되겠죠. 그죠? 네. 0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여백 주는 마진값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전체 5로 줬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 하나 집어넣었고요. 여기에 리스트 박스가 칼럼 스팸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텍스트 박스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버튼 바로 집어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버튼을 바로 집어 넣으면 여러분이 로 칼럼을 주셔야 돼요. 이게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원래 여기 텍스트 박스 넣고 버튼 넣을 건데 그냥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넣는 게 더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버튼 하시면 버튼은 어떻게 돼요? 그리드 점 로우 값을 우리 1로 주고 그 다음에 그리드에 칼럼 값을 1로 주고 이렇게 내가 지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따로 안 줬어요? 안 주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0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여백 마진 5로 줍시다. 해서 버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컨텐츠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샌드라고 보여지도록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순서대로 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텍스트 박스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자 얘는 그리드에 사실 지금 로 0 들어갔기 때문에 로도 사실은 안 줘도 상관없는데요. 그리드에 로 값을 1로 주고 칼럼을 지금 로 1에 칼럼이 2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칼럼 1의 자리가 이미 들어갔죠. 그럼 칼럼 0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얘가 0으로 찾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정 안 하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마진 5로 주고요. 텍스트 박스를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의 속성 중에 텍스트에 여러분이 뭐 타입 your message 이렇게 해서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자, 해서 여러분이 요 위에 화면을 보시면 아까 바꾼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리스트 박스 들어갔고요. 텍스트 박스 들어갔고요. 샌드 버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요게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별내 형태로 만들지 않고 값으로 주거나 할 때 이거를 누름으로 해서 바로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얘를 누구한테 연결할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디스커션. 라이브 서포트 할 때 이 디스커션 페이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 메뉴에 라이브 서포트 하면 네. 버튼 클릭 1으로 떴어요. 그래서 위에 똑같이 복사하셔서 컨택 아니고 디스커션 맞죠? 네. 점 제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드래그해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좀 조금 정교하게 작업하기는 사실 그리드 지금 코드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코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써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시작하면 처음 나왔고 그죠? 바로 라이브 서포트 가도 라이브 서포트 오고요. 백으로 가서 이메일 서포트 하면 이메일 서포트. 화면이 윈폰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확실히. 그죠?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거, 이거는 가지고 계세요. 내일 수업에서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우리가 모델링도 하고, 이제 발크샵에서 계속 작업할 거여서, 요 코드는 이제 가지고 계시고요. 자, 아직 우리가 데이터 관리 쪽을 안 해서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를 주기는 그렇고, 우리 저번에 셀러 바이어 했던 거 있죠? 그거를 똑같이 WPF 여러분이 코드적으로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 WPF로 해서 바이어 셀러를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과제는 내일까지 포함해서 수요일까지 내일 데이터 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수요일날 같이 묻는 작업을 해볼 거니까 셀러 바이어의 화면을 이 WPF를 이용을 해서 지난번에 윈폼으로 한번 쭉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오시면, 우리 그거 DB까지는 안 했죠. 그냥 화면 만들고 기능적으로만 했죠. 그러면 화면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오후 과제는 셀러 바이어 화면 만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더 안 나갈게요. 그래서 재물을 여러분이 조금 이래저래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드적인 부분에 복잡함은 없어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지금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코드 비하인드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아까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메인 아니었고 메뉴에 WPF는 코드 비하인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 4장에서 바인딩 작업, 그러니까 뷰 모델을 만들어요. 지금 이거는 뷰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에서 코드 비하인드 작업은 하지 않아요. 이건 디자이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내일 할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디스커션 할 때 하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긴가 뭔가 타이핑해서 샌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 타이핑한 값을 가지고 와서 뭐 만약에 로그인 같은 게 있으면 어쨌든 여기에 그 정보를 띄워주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이 텍스트 박스랑 이렇게 이 뷰와 관련되는 뷰 모델을 만들어요. 뷰 모델. MVC에서 MVC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되냐 하면 뷰 모델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뷰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는 뷰가 있고 매니저도 모델이죠, 그죠? 모델이 있고 MVC, C가 컨트롤러거든요. 컨트롤러가 중간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DB를 연결을 하든지 리스트를 가지고 오든지 DB를 소문자로 쓰니까 이상하네. DB를 하든지 뭐 파일 처리를 하든지 해서 여기서 모델과 관련되는 작업들을 쭉 해주는 거잖아요. 뷰와 모델을 분리하는 작업이 MVC였다면 그 MVVM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서는 네, 뷰 모델이에요. 네. M 모델과 뷰와 뷰 모델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컨트롤러의 개념들은 있어요. 있는데 자 뷰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ID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화면 안에 여기서 컨트롤러 쪽이 아니라 실제로 화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며 ID 값을 가지고 오고 패스워드 값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화면에 대한 중간에 뷰 모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뭔가 값의 변동이 일어나거나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모델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기 타이핑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체인지나 버튼이 클릭했을 때 이 값이 바뀌어서 여기도 값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뀐 값을 코드에서 사실은 활용도 해야 되고 바뀐 값을 화면에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뷰 모델은 얘하고 바인딩하는 작업만 가지고 있어요. 이 뷰 모델을 가르쳐주면 사실 누구는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는 이거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돼요. 나는 뷰 모델에 내가 원하는 값만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얘들이 iNotifier라고 이 값이 바뀌면 이쪽에 바로 연결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디자인에서.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기 이거에 해당되는 변수가 여러분이 ID value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코드상에서 원래 지금 ID value에 1, 2, 3, 4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코드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 아이디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터페이스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뷰 모델에서는 노티파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 값 변경됐어 라고 어디에 알려줘요? 화면에도 알려줘요. 텍스트 박스 기체에도. 그래서 얘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들은 이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의 뷰 모델이 뭐고 이거의 뷰 모델이 뭐고 그래서 버튼도 따로 뷰 모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코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윈폼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워져요. 그 액션 구현한 그 코드들이 똑같기는 한데 근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중간에 뷰 모델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간단하게 해서 이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번 주에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런 식의 코드는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지금 버튼에 대해서 화면에 코드 비하인드에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작업은 거의 없어요. 없고 화면에서 그냥 전부 화면 설계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에 태그 안에다가 이 버튼의 값을 맞물리는 뷰 모델하고 바인딩 작업을 다 할 거예요. 얘는 값이 변하거나 불러오거나는 그 코드상에 어떤 값이랑 연결돼 있다라고 하고 뭐 필요하면 이쪽으로만 바꿔 또는 필요하면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면 얘도 변하게 하는 속성 값을 줘서 바인딩 작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만 하면 돼요? 이걸 바꿔도 상관없어요.
위치나 막 이런 게 다 바뀌. 근데 변수만 있으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MVVM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성이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주고 바인딩하는 그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뭐가 추가돼요? 뷰 모델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바이크 샵으로 해서 완성하고요. 여러분은 그 셀러 바이어로 해서 계속 완성해 나가면서 최종 그거 하나 저랑 같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테스트는 이 WPF로 테스트 합시다. 그죠? 윈폼 말고 어차피 윈폼 안에 들어가는 요소 코드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WPF 간단한 예제로 해서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험